어제 박찬대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들으실까요? 들어보시죠. 사법 쿠데타 조이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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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의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입니다. 국민이 배심원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의 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체제 중에서 최종심, 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선고가 사실상 나왔는데도 대법원이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라며 반발을 한 건데, 자, 양태정 변호사님,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법 판결을 지금 불복을 선언한 거다라는 불복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에 대한 판결의 불복은 아니고요. 당연히 대법원 판결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다만 조금 의아한 점이 있는 판결인 건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2020년에 그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실을 한 게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봐서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을 해주는 쪽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지금 앞에 나온 골프 같은 것도 이재명 후보가 나는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제 여러 명, 단체로 10명 이상이 간 여행을 마치 4명만 간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서 보여줘서 마치 단체 여행이 아니라 4명 간에 정말 뭐 몇몇 특수한 사람들 간에 그런 여행으로 가서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것이 조작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거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데, 어제 있었던 판결은 뭐 그 자체로 존중은 되어야 되지만 2020년 대법원 판결과 좀 배치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대법 불복은 아니다. 하지만 이례적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요, 굉장히 좀 격앙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김용민 의원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죠. 법적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다. 자, 지금 대법원에 내란까지 나왔습니다. 내란이 유행어인가요? 이 대법원의 그냥 선고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내란행위로 연결되는지와 관련된 논란이 좀 일고 있고요. 전용기 의원, 이재명 하나 맞겠다고 기득권 총출동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전현희 최고위원, 사법정의가 죽은 날 대선 개입이다. 전용기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의 어떤 이 격앙된 반응은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반응인데, 논란은 지금 김용민 의원과 이원주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사법 쿠데타다, 내란행위다. 이원주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죠.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슬렀다.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불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쿠데타를 저질렀다라는 반응은 이 불복이 아니면 뭐죠? 글쎄요, 옛날에 뭐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쿠데타라고 하는 말, 탄핵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흔한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저기 지금 이름이 거명됐던 그런 의원님들은 다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면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1심 판결문하고 항소심 판결문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어느 게 더 술술 읽히고 어느 게 더 잘 안 읽히는가, 어느 게 그 법리가 더 정확하고 어느 게 더 이상한가, 기존의 대법원 판례, 공직선거법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판결이 더 정확한 것인가. 판사님들이 무슨 정치적인 걸 생각할 거 있겠습니까? 저분들은요,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이고 임기 6년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 대법관이 더 올라가봤자 대법원장밖에 더 하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이제 연세도 70 가까이 되셔가지고 뭘 더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는 거고요. 그 판결문 읽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저렇게 사법 쿠데타 운운한다, 이 이야기는
정말 조금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우리 박정 의원님의 추가 설명도 좀 필요한 대목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불복은 아니지만 대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인데 그 표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를 선고했다고 쿠데타다 내란이다라는 게 조금 좀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전에 우리 권혁진 그 변호사께서 저기 계신 분들은 다 변호사 출신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용기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 아니고요. 우리 전용기 의원은 변호사 출신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볼링 선수 출신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하면 아까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조작이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방송 아니겠어요? 전 국민이 시청률 1위인데 지금 현재로 네네. 이 시간대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선거에 관련된 거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다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빨리 정익진 변호사님 시정하세요. 전용기 의원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이게 그 법리적 해석은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게 선거일이 잡혔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줘야지 너무 사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의 그 표현이 거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격앙된 표현일 뿐이다. 네, 그래서 네. 자제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이게 당연히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결과가 저렇게 나오니까 좀 거친 표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거친 표현이다. 가장 큰 논란은 김병기 의원이 남긴 글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것들 봐라. 여기서의 이것들은 누굴까요?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것 봐라. 논란이 일자 글을 수정했습니다.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라고 수정이 됐고 이것들 봐라는 삭제가 됐습니다. 이 글이 지금 논란인데요. 자, 김근식 교수님. 예. 이른바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어떤 보복을 예고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여기서의 이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당연히 어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지칭하는 거겠죠. 이것들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격앙돼 가지고 과도한 표현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사법 쿠데타, 내란 행위라고 표현한 민주당 인사의 그 거친 표현이나 이것들 봐라, 기다려라. 이건 뭐예요? 한 달만 기다려라. 혼내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상권분립이 민주주의 요체라고 한다면 이 상권분립 자체를 거부하는 좀 무지막지한 소리로 들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과도한 표현을 하더라도 사법 쿠데타 내란행위라고 쓴다고 한다면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한 결정은 사법 판단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도 사법적으로 판단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렸어요. 그때 대해서도 그런 사법 쿠데타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또 불과 우리가 지금 잊고 있어서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이재명 후보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2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을 때도 그게 사법 쿠데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를 썼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 나올 때는 조용히 있고 네. 뭐 정의에 따른 판결이라고 이야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파면 결정을 내렸어도 국민의 뜻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고 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제 나오니까 이건 불리하니까 사법 쿠데타다.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이 잣대를 똑같이 내야 되는 것이지 동일 기준에 대해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이건 좋은 거고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이면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쿠데타나 이 내란 정도 되려면 뭔가 국가 시스템 체계를 전복하려는 행위가 쿠데타 또는 내란인데 1심, 2심, 3심 시스템에 의해서 대법원이 그럼요. 유죄를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쿠데타다 내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파기환송을 하면 또 절차가 다 남아 있습니다. 사법적 절차가 있고 고등법원에 환송이 되고 또 항소심을 해야 되고 또 재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현주 의원인가요? 국민들의 이 주권이라든지 국민들 판단에 너희들 거스르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6월 3일 날 대선은 대선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대선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는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사법부는 사법비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재판부는 재판을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건데 오히려 1심에서 2년 넘게 끌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재판이 지연된 정의여서 욕을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심, 3심에서 다시 파기환송해서 또 고등법원 돌려서 다시 또 판결하고 다시 재상고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법부로서는 시스템에 따라서 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6월 3일 대선 날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러한 상황으로 오게 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현실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6월 3일 대선이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걸 파기환송하니까 이건 사법 쿠데타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친 아전인수다. 그런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민주당의 정진욱 의원이 이런 입장을 올렸군요. 10명의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라는 입장까지 지금 나왔는데 양태정 변호사님, 대법관 탄핵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는데 그럼 탄핵하시는 겁니까? 대법관도? 그건 이제 뭐 민주당의 당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 정진욱 의원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냥 격앙된, 그러니까 어제 대법원 판결을 물론 존중은 해야 되지만 납득하지 못하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그냥 감정적 표현 내지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이제 불만을 표현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진짜 탄핵할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그거야 뭐 그 당론을 결정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헌법이라든가 뭐 위협적인 사안이 발견됐을 경우에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 표현은 그냥 일종의 그냥 감정적 표현 내지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봐야지 뭐 전체 민주당이 저렇게 한다라고 이제 확대 해석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양당의 반응이 좀 사뭇 달랐다라는 비교도 있던데, 그러니까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때는 여당에서는 뭐 헌재에 대한 거친 언사도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인 당 지도부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승복하겠다는 말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법 쿠데타, 내란, 대법관을 탄핵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선거가 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요 특별하게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했으니까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을 보면요, 8조에 상급법원에서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속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피고인 이재명은 유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울고등법원은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제1심 판단에서 1심에서 정한 그 형량은 예. 그게 아주 특별하게 이상하거나 아주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형량대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선을 갖다 서울 그 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99%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고 좀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오히려 대법관들을 다 탄핵해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도대체 저 대법관들은 자기가 할 일, 그냥 판사는 판결 쓰는 게 일이고요. 기자는 취재한 게 일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취재했다고 탄핵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저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한 달 뒤에 있을 대선에서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앞서 이 정진욱 의원 개인의 어떤 의견이다라는 우리 양태정 변호사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김병기 의원 글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삭제된 부분이 이것들 봐라거든요. 그러니까 저 많은 얘기들 중에서 삭제된 부분은 이것들 봐라. 그러면 이것들 봐라가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아마 삭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들 봐라 그리고 한 달만 기다려라 이 두 개가 지금 삭제됐는데 이것들이 박정 의원님 이것들은
뭐 본인이 어떤 것들일까요? 예, 본인이 생각한 거에 대해서 네. 제가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대법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그리고 저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당에서도 언행에 대해서는 제발 조심하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할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잘못했죠. 그렇지만 이거 잘못한 걸 빨리 알고서 내용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잘못했구나. 물론 이제 우리 의원들이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생각해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논리적일 때는 또 아닌 거죠.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자기 감정을 주체부터 저렇게 표현했는데 본인도 곧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선 그걸 수정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일시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신사로 유명한 우리 또 박정호 의원께서도 좀 점잖게 의원들이 표현을 좀 정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라는 글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